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인도 현지 신공장 준공식에 참석합니다. 이 자리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할 예정이어서 첫 만남이 이뤄지게 되는데요. 네, 이 부회장 석방 후 첫 공식 행사라는 점에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배삼진 기자, 오늘 인도 노이다 신공장 준공식 행사 몇 시에 있습니까? 현지 시간으로 오후입니다. 인도와 우리나라 시차가 3시간 정도 나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좀 늦게 행사가 시작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주요 재계 인사들이, 인도에서는 모디 인도 총리와 기업 대표들이 참석합니다. 삼성전자가 기존 노이다 공장의 휴대전화, 가전 공장 설비를 2배 규모로 증설한 건데요. 모두 8,600억 원이 투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증설을 통해 노이다 공장은 휴대전화 생산량이 기존 월 500만 대에서 1,000만 대로, 냉장고 생산량은 월 10만 대에서 20만 대로 2배 늘어납니다. 이번 공장 준공식은 인도 시장에서 중국 스마트폰 업체의 추격으로 낮아진 점유율을 만회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삼성전자는 2010년 인도 휴대전화 진출 이후 인도 휴대전화 시장에서 1위를 놓쳐본 적이 없었는데 올해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중국 샤오미가 1분기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31%의 점유율로 삼성전자를 제치고 선두에 올랐습니다. 지난해부터 이 샤오미의 맹추격이 시작된 건데요. 인도에서 스마트폰 생산을 늘리게 한 것은 가격 경쟁력 확보에 중요하고 인도 정부와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도 됩니다. 앞서 인도 정부는 해외에서 수입하는 휴대전화의 관세를 15% 인상했습니다. 인도 소비자들이 스마트폰 가격에 민감하기 때문에 현지 생산 늘려 인건비와 물류비, 관세 등을 아끼겠다는 전략입니다. 인도는 아직 구형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소비층이 많아서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 잠재력도 높습니다. 이 부회장은 이번 행사에서 모디 총리를 직접 만나기로 예정돼 있어서 투자 계획 등을 논의한 뒤 인도 정부의 추가적 도움을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 행사에 참석해서 삼성전자를 격려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자리에서 이재용 부회장과 직접 만남이 예정이 돼 있어서 여러 해석을 낳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전 한국-인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연설한 뒤 삼성전자 노이다 준공식에 참석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현지에서 문 대통령 일행을 직접 안내하고 공장 설비에 대해서도 직접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재용 부회장을 초청하거나 삼성전자 공장 준공식의 인도 방문 일정을 맞춘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고전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격려 차원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앞서 중국에서 현대차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문 대통령이 충칭 공장을 방문해 격려했고 신동빈 롯데 회장이 수감 중일 때도 중국 지도부를 만나 롯데 중국 내 어려움 해소를 강조한 바 있기 때문에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 재계 1위 기업으로 사실상 총수 역할을 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첫 만남에 대한 해석은 분분합니다. 재계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대기업 정책 기조의 변화를 암시하는 이벤트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현 정부 고위 관계자가 이 삼성 방문이 사실상 처음인데다 문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만남이 이루어질 경우 그간 소원했던 문재인 정부와 삼성 간의 화해의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다 삼성에 대한 검찰, 공정위, 금융위 등 전방위 압박 모드의 전환점이 될지에 대해서도 관심인데요. 그런데 이 부회장과 문 대통령과의 이 독대가 없는 만큼 격려 이상의 의미부여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이 부회장 입장에서는 이번이 석방 후 첫 공식 행보인데 앞으로 이런 공식 행보를 늘릴 거다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부회장은 올해 2월 석방 이후 대외 노출을 자제해 왔습니다. 지난 3월 22일 집행유예 석방 이후 1년 6개월 만에 첫 해외 출장에 나섰을 때도 단신으로 유럽과 캐나다를 다녀왔습니다. 이 부회장이 캐나다를 방문했다는 것은 식사를 했던 식당 주인이 SNS에 이 부회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알려졌는데요. 또 5월 2일에는 중국의 실리콘밸리인 선전을 거쳐 일본을 방문한 뒤 같은 달 9일 귀국했습니다. 이어 홍콩 등에서도 이 세 번째 출장을 떠났지만 모두 비공개였습니다. 이 최고 경영자들을 동반한 선전을 제외하면 수행원도 없이 혼자였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번 인도 출장을 계기로 대내외적인 경영 행보가 빨라지지 않겠느냐, 해외 네트워크 복원도 좀 가시화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습니다. 또 이 부회장이 멈췄던 이 대형 M&A 추진이나 사업장 방문 등 좀 더 적극적인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12월 국정농단 최종심을 앞두고 있고 각종 수사 등이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드러진 활동을 할 것이라는 전망을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 부회장이 구속 전에도 이 절반 이상을 해외에서 보냈던 만큼 여전히 재판 전까지는 국내 행보보다는 해외에서의 활동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신남방 정책 추진의 핵심 길목인 인도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만난 셈인데 문재인 정부에서나 삼성전자 입장에서나 인도 시장이 엄청 중요한 거죠? 네, 인도는 세계 경제의 저성장세에서도 이 올해 1분기 이 경제 성장률이 7%를 넘었습니다. 당분간 민간 소비와 투자 확대를 기반으로 7%대 지속 성장이 예견돼 있기도 했는데요. 이 무엇보다 세계 2위인 13억 인구 대국에다 인구의 40%가 24살 이하로 젊습니다. 여기에 약 3억 명의 인도 중산층이 소비를 받쳐주고 있고 2025년에는 5억 5천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 철도와 도로, 공항, 항만 등 인프라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진출해 있기도 합니다. 이번 순반기내 주요 재계 대표와 금융계 인사 100여 명이 대거 포함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신남방 정책 추진의 핵심 역할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삼성전자 반도체는 승승장구하는 모양새지만 휴대전화와 가전은 여전히 힘에 부치는 모습입니다. 특히 중국에서 길을 쓰지 못하는 모양새인데요. 결국 삼성도 인도에 공을 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도 정부는 2020년까지 1조 달러 규모의 디지털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 중인데요. 삼성전자가 이 운동에 주도해 주기를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인도가 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한 LTE 통신망 전국 보급 사업에 큰 공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인도 내 삼성전자가 운영하고 있는 연구개발센터도 5건이나 되는 만큼 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경제 성장 잠적이 크고 또 스마트폰 시장 지배력이 가전과 TV 등 다른 제품까지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인도는 삼성전자로서는 절대 놓칠 수 없는 시장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부회장도 이런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만큼 이번 인도 출장을 계기로 삼성전자의 인도 사업에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이 조직 개편이나 인사, 투자 지원 등 이 변화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배삼진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